네, 성서 안에서 은의 의미에 대한 걸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이 임금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태양의 상징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금하고 음하고는 은하고 가격 차이 확 나요. 은은 훨씬 쌉니다. 무르고 흰색의 빛나는 전이금속, 이게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전기, 열, 이런 전도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전기와 열의 전도도가 뛰어납니다. 은광석 또는 순은 형태로 산출되며 주화, 돈, 장신구, 식기, 특별히 은은 여기서부터 이제 은하고 방자, 구리는 식기에 많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진 현상할 때도 은을 쓰죠. 은메달 등에 사용됩니다. 은 광산은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지구상의 흔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은을 캘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은은 매우 연함으로 은의 강도와 경도를 높이려면 다른 금속을 소량 섞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술이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러니까 불, 열, 이렇게 다른 합금, 다른 금속하고의 그 조합,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금술사들을 때로는 신비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전기, 열의 양도체이고 가공성, 기계적 성질이 좋은 점을 이용해서 금속 재료로서의 용도가 넓습니다. 현재 세계 총 생량의 70% 이상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은 나머지는 화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장식품, 공예품, 은그릇 등에도 사용되고 사진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이제 묵주도 은으로 된 묵주를 많이 쓰죠. 순은 그대로는 너무 연함으로 합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구리와 합금이 화폐에 사용됩니다. 은의 반사 성질을 이용해서 거울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은 거울, 여러분들 이제 유적들 발굴할 때 보면은 은 거울들이 많이 나오죠. 은은 예전부터 알려진 금속이지만 이용면에서는 금보다 뒤떨어졌던 이유는 자연은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자연금에 비해서 적고 까다로운 정제법을 거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에서는 금보다도 귀중하게 취급되었다고 하며 구약 성서에서도 은화로 거래된 일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 살 때도 은으로 지불을 하죠. 창세기 23장 우리 열심히 공부해갖고 우리 학생들은 금방 알 거예요. 23장 12절 이제 사라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초아르의 에프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값 먹는 밥이 아니라 우리 농사짓는 밭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죠. 요거 제 가격으로도 따져는 한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되는 땅입니다. 400세겔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은이 이렇게 돈으로 쓰였던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은의 주요 공구물은 방연석이었으므로 돌 사이에 껴있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납과 같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고 납, 니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죠. 많고 유품은 이미 BC 3000년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고대 유적부터 발견되는 거죠. 은은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보다 더 먼저 발견된 거는 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에서는 은제 항아리가 출토됐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돼요. 은 접시, 은 항아리 이런 거 영화나 이런데 물론 이제 우리 자료에도 나가겠지만은 은화는 BC 6세기의 리디아 왕국, 요 리디아 왕국이 어디냐면은 터키인데 유럽 쪽 터키가 아니라 아시아 쪽 터키의 리디아, 메디나, 뭐 이제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 있는 거죠. 왕국에서 중동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리디아, 우리 본명으로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리디아는 누구 이름으로 유명하냐면은 바오로 사도한테 처음 세례받은 유럽인, 그것도 옷감 장사하는 여인 이름이 리디아입니다. 그래서 리디아라는 본명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는 본명 중에 하나입니다.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주제되었고 이것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집니다. 금이 태양을 상징하는 데 대해서 은은 그 빛깔 때문에 초승달과 결부되어 달의 여신으로 숭배되었고 중세의 연금술에서도 취급이 됩니다. 자, 은의 사용처는 화폐, 기원전 은하 기원 아브라함은 뭐 기원전 21세기 사람이니까 20세기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은이 쓰였던 거죠. 은화는 기원전 6세기 리디아 왕국에서 천연 금은 합금인 엘렉트럼으로 처음 제조된 이후 순은으로 만든 화폐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는 은화를 통화로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나라는 이제 없죠. 이제는 기념 주화용으로 가끔 제작되기도 하죠. 우리말에는 가끔 금과 돈을 같은 뜻으로 금일봉, 이거 금 준다 이거죠. 금 준다 이거죠. 이렇게 언어에서 사용하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은과 돈이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화는 유럽 중세 영화를 보고 뭐 500년에서 한 1000년, 뭐 3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이런 데 보면은 이 은화로 막 10개씩 던져주고 막 그러죠. 은은 무르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은합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장신구와 은식기입니다. 은장신구와 은식기는 전통적으로 좀 부드러우니까 은으로 된 이제 이 신발들이 조금 편안한 거죠. 표준은으로 제조되었는데 표준은은 92.5%의 은과 7.5%의 구리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조하기 훨씬 쉬운 거죠.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원래 표준은 1트로이스 온스 31.10g의 값을 기준으로 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파운드가 31.1g의 값을 매기는 거죠. 예, 미국에서는 은 함량이 90% 이상 제품만 은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수저를 많이 사용하죠. 은수저의 함량은 99%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80%, 70%. 이 은으로 만든 수저는 저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뭐 선물해 갖고 내가 많이 선물로 받았죠. 근데 은은 정말 독성 물질이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한테 할 때 은수저로 한번 떠먹어 보고 은수저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은은 금과 합금을 만드는 데 많은 사용됩니다. 예로 14K 금, 이게 14K 금이다. 그러면은 금 58.3%에 보통 은 41.5%를 섞어 만든 합금입니다. 14K. 그 다음에 뭐 이건 순금이다. 그러면 진짜 99.9% 음인 거죠. 여기서 캐럿은 금 제품의 금 함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순금을 24K로 하고 합금에 들어있는 무게를 비율로 해서 캐럿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제 14K라고 그러는 것은 그 14K의 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장신구에 사용되는 유색금, 예를 황금색, 또 백색금, 녹색금의 합금 재료로도 은이 사용이 됩니다. 자, 전자공업. 은은 전기 전도도가 구리보다 더 좋습니다. 표면이 검게 도어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인쇄 회로 기판에 쓰고 커패시터 등 전자 부품의 도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도전체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에 사용되는 은 도선 및 전극은 보통 은 분말이 들어간 페인트를 사용해서 높은 온도로 처리하여 만듭니다. 은은 또한 접촉 저항이 낮아 컴퓨터 키보드의 전기 접촉으로도 사용하고 구리나 알루미늄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 전선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오디오 제품에는 진공관, 여러분들 진공관 기억나실 거예요. 스피커가 있고 진공관이 있죠. 소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고음, 뭐 여음, 뭐 여자음, 뭐 이렇게 고음, 저음 이렇게 각 소리를 더 아주 진공관을 통해서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리로 된 진공관 보실 때 아주 고급 오디오에는 그런 게 있죠. 저도 꽤 음악을 좋아해갖고 옛날에는 자연자석을 썼는데 거기 그 자연자석도 이제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자석을 쓰기도 하죠. 고급 오디오 제품엔 음질을 높이기 위해 은을 전선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공관이 이제 음악을 한참 들을 때 그 유리에 손을 대면은 100% 화상이 입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이 전도가 잘 되죠. 은은 건전지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산화은 전지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보청기와 시계 등에 흔히 사용되고 은 아연, 은 카드뮴 특수 전지에도 은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은이 많이 우리 생활 안에 사용되고 있죠. 은의 의학적 활용, 이게 의학에서도 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이온과 은화합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조류, 곰팡이 등의 일부 생물체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화합물이 박테리아한테는 독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죽고 바이러스가 죽고 조류나 곰팡이, 세균이 은하고 부닥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체는 독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의 항균 및 항생작용은 고대로부터 물을 살균하고 음식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 접시, 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으면 상하지가 않는 거죠. 은화합물 겔을 바른 붕대는 항생 붕대로 널리 사용, 이제 이 겔 안에 은을 집어넣어 갖고 붕대를 만드는 거죠. 항생 붕대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은에 이렇게 상처난데 이렇게 은 붕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봤다는 거죠. 또한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질산은 용액을 화상 처치에 널리 딘데에다가 은을 바르면은 화상을 이렇게 처치해 주는데 불에 댄데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젠 대부분 설파 다이아진 은크림으로 이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은 나노 입자는 생물공학, 섬유공학, 물처리, 기타 여러 소비재에서 항균 및 항생제로 널리 사용되어 있고 특히 냄새를 없애고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은 나노입. 나노라는 거는 이 머리카락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크기를 나노라고 그래요. 그런 아주 미세한 그 나노로 박테리아도 죽이고 냄새도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은 입자가 들어간 천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들 좋죠. 은 나노 입자의 사용은 하수 처리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까지도 죽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우리 물에는 미생물이라는 게 다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장기간 사용은 인체의 은피 쪽으로 은이 침착되어 피부 등의 청회색 또는 회색을 띠는 색소 이상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신체 내로 삽입되는 기구에도 은을 사용합니다. 은합금으로 제작된 도뇨관, 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치료할 때 요도 감염과 세균요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은합금으로 제작된 기구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기구에 질산은을 처리하여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 이렇게 처리된 건 다 질산은이죠. 반짝반짝 아이들 신발 반짝반짝거리는 건 다 진짜 은이 아니고 질산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은의 항균 및 항생 작용을 장신구와 생활용품에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 항균, 항생, 은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거나 은으로 된 숟가락을 쓰면은 항생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은도 우리 일상에, 금도 우리 일상에 사실은 금, 은, 동은 어떤 귀금속으로도 쓰이지만 일상 우리 삶 안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끝도 없이 금, 은, 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성서를 공부하면서 금, 은, 동에 대해서 조금, 동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동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